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지역구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천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천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익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예정활동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5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부천시 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코나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대한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은 구두로 질문하고, 일반동 보건 관련 예산 낭비, 책임 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부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질문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년예술인의 요람, 위 문구는 2022년 12월 13일 부천시 정책 포털 생생부천에 올려져 있는 부천 소식 시정뉴스 문구입니다. 부천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2023년 9월에 개관하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외투 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 주택 조감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문화도시 부천의 바람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에 실시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외투 융합센터 청년예술인주택 현장 방문에서 본 의원은 부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청년예술인주택 850세대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현장 담당자께서는 LH에서는 임대주택의 냉방장치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전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2021년 3월 이후 사업 승인 지구부터 25제곱미터 이하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의 경우 2017년 12월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2023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여 입주하는 시점에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천시 행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 방문 후 언론 기사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니 이미 임대주택 폭염 대책을 위한 에어컨 설치 문제는 2018년, 2020년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요구이기에 당시 김현준 전 LH 사장은 심지어 기축 영구 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게 되는데 집에 냉방시설이 없어 폭염대책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2021년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이후에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LH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일부 설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LH에 공식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근거에 대해 요청한 결과 단 한 건의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먼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요청으로 부천시가 LH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LH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에어컨 설치를 할 계획도 추가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LH도 방문을 했지만 사실 너무 늦게 요청한 까닭인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부천시 문화예술의 주역으로 성장시킬 청년예술인인 입주자 입장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 본질입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입주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한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좋은 입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850명의 청년 예술인 중에서 평소 체력이 허약한 누군가가 한여름 폭염소, 특히 올해 여름에 굉장히 많은 폭염이 있었고 많은 또 노약자분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 주택에서 생활하다 호흡곤란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부천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LH가 에어컨 설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필기일 뿐이고 그저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천시의 과오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 예술인 주택 850세대, 지은 850세대는 사회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중반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 예술인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관여해서 진행된 예술 청년인 주택이 한여름 폭염 피해 호소 등의 이유로 언론에 소개되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 인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7월 기준으로 78만 6,469명인 것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연일 감소하고 있는 부천시 인구의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오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폭염 속 찜통 더위가 아닌 창작의 욕구가 넘치는 시원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2022년 시금고 선정 입찰 당시에 고지한 제1금고에 선정된 금융회사는 제2금고에 선정해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선정 기준 예규에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부천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문인데요. 이 임의 규정은 국민은행이 부천시 제2금고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세정과장과 팀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한 결과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결정적인 선정 기준이 된 임의 규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그 당시 아무런 법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정해진 점수표대로 평가를 해서 1금고로 선정이 되었고 2금고에 지원을 하여 최고 득점을 하면 최고 득점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금고에 선정되었고 2금고에서 되었다고 2금고에 제외한다는 규정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금고를 다르게 개설해야 하는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m 올림픽에서 100m 육상 경기에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다시 200m 육상 경기에 출전을 해서 1등을 했지만 금메달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억울할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비공개라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1금고 1순위 LH농협은행은 977.5점을 받았고요. 2순위 KB국민은행은 945.75점으로 1금고에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2금고 1순위는 농협은행이었습니다. 975.5점을 받았고 2순위는 KB국민은행으로 954.85점으로 받았습니다. 2금고 선정에서 1순위는 농협은행이었으나 임의 규정으로 인해 결국에는 국민은행이 시금고 2금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2금고 모두 1순위로 평가가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1금고로 지정하고 제2금고는 2금고를 신청한 금융기관 중 차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지정한다는 임의 규정에 의해 무료 총점에서 20.65점이나 더 획득한 1순위 농협은행은 2금고 금융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1, 2금도를 특정 금융기관에 동시에 선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시금고 지정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1, 2금고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구분이 변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금고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금고의 기금회계를 배분하였는데 2021년에 1금고의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2금고의 특별회계를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시청사 내에 2금고 지점을 개설해야 하는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당시 세정과에서 현재 시금고 운영 상황인 제2안으로 회계 배분을 하는 방안으로 금고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문서도 비공개 문서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인데요. 당시 부천시장께 보고한 세정과의 부서 검토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상문화단지 재개발 계획에 의하여 일시적 자금 환경이 변화가 발생하고 재정비 효율 개선을 위한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이 2021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존 금고 간 자금 배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제2금고는 일정 회계기금이 자금 보관 기능에 충실하였으나 2금고에도 실질적인 금고 역할을 부여하여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입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2금고인 국민은행 지점을 시청에 추가로 개설하게 된 중요한 이 두 가지 이유는 사실상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문화단지는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금고 역할을 부여하여 선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켜 본 의원이 시금고 선정과 선정 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금고 관련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2022년 12월 5일자 경인일보 보도를 보면 부천시 시금고라면서 공무원만 이용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협은행과는 농협은행과 다르게 국민은행은 시청 직원의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문 제보를 받은 취재 기사입니다. 시 관계자의 답변이 더욱 황당합니다. 국민은행 측에서 공간 협소를 이유로 금융 업무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선 공무원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다라며 마치 이제 국민은행을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시금고 선정 과정의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은 신용이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수익 창출의 기반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2000년도부터 20년간 복수금고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금고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별도 지점을 개설하게 만든 사항입니다. 국민은행 지점이 시청사에 개설됨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은행은 특별회계나 시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신용의 이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게 이러한 신용의 이득을 생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2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제외되어 있는 부분도 부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단체 금고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만 복수금고이고 나머지 27개 시고는 단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보수적입니다. 부천시만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시금고 선정은 생각보다 많은 이건이 개입될 수 있기에 시금고를 선정하는 평가표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임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경기도 내 87%의 지자체와 다르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앞으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천시 금고 운영 체계와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주 질문은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 수익 관련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인 2023년 5월 17일에 부천시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물론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는 전국의 60개 지자체의 시도의원님들도 관련 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주셨고 지역화폐에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부천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본 의원은 소장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 코나아이 이자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천페이 발행 주체인 부천시와 부천페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부천페이에 관한 충전 선수금은 귀속 주체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주체이므로 그 운용에 따른 충전 선수금 이자 역시 발행 주체인 원고에 귀속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이 사건은 협약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대행 업무를 수반하면서 발생할 일체 이자 수익을 부천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천페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윤이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 사업자 및 가맹자, 부가서비스 및 제휴 사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천시가 부천페이 운영에 지급한 인건비 3.9억 원과 홍보비용, 가맹점 개설비용 등은 사업권을 가져간 코나아이라는 사업자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한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천페이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 대행사 재성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며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사업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 대행사라는 것이 이번 부천시와의 법적 분쟁 과정을 통해 여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명으로 질문한 일반동 보건 관련 예상 낭비, 책임 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부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